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제가 2017 학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컨벤시아였을 거예요. 아마 송도 컨벤시아에서 저희가 이제 강연회를 할 때 논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 논술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논술은 수능 전에 보는 학교와 수능 후에 보는 학교가 있는데, 수능 전에 보는 학교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납치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잘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 중에 어떠한 대학교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 대학교가 바로 홍익대학교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수능 전에 논술 대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있는데 이 두 대학교가 논술 일정이 같은 날입니다. 특히 자연계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홍익대학교가 10월 9일 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10월 8일 날 문과, 이과가 다 같이 봅니다, 시험을. 그런데 홍대 같은 경우는 논술 일정이 10월 8일 날 자연계가 보고 10월 9일 날 문과 아이들이 봐요. 그러니까 문과는 겹치지 않지만 자연계 학생은 겹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동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만일 논술 일정이 겹친다라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 홍대에다가 집어넣는 게 경쟁률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있어요. 일단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최저입니다. 최저를 못 맞춰갖고 솔직히 이 수능장 가보면, 지금은 이제 10월 8일이다 보니까 수능장 가면 북적북적 될 겁니다. 빠지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왜? 수능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이 끝난 다음에 만일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인하대학교나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보면은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대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아예 시험장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능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봐놓고서 최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동국대랑 홍익대학교가 같은 날짜 자연계 아이들이 보는데 이 두 학교에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 최저가 동국대학교는 2개 등급 합 5고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도 2개 등급 합 5예요. 같은 최저 조건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 최저 조건을 맞추는 데 있어서 탐구 과목, 일명 과탐 과목에 자기가 잘한 과목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 거고, 홍대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에 평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과목 공부하는 아이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탐구 평균 2과목 해서 평균 내는 거랑, 제가 탐구 과목을 가르쳐봐서 알지만 한 과목 공부하는 거랑 2과목 공부하는 건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쪽으로 최저에 좀 더 완화가 되어 있는 동국대 쪽으로 경쟁률이 더 높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연계가 학과가 많지도 않습니다. 동대는 되게 많지만요. 그래서 제가 수능 전 논술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만일 자연계 학생이라면 저 같으면 홍익대학교를 지원할 것 같다고. 최저가 무섭다라고 논술을 피하면 저는 솔직히 최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최저는 당연히 맞추고 논술을 잘 써서 대학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술에 있어서는 최저도 중요하겠지만 경쟁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뽑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경쟁률도 되게 중요하고요. 솔직히 탐구 한 과목과 탐구 평균을 냈을 때 동국대가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2과목이다 보니까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영어 갖고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일단 경쟁률이 끝났습니다. 수시가 마감됐고 경쟁률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경쟁률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과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이과대학이랑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랑 공과대학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인원을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학과는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명, 9명,
전자공학이죠. 전자전기공학부만 50명. 이 과 빼놓고는 다 10명에서 9명, 10명, 8명 이렇게 적은 숫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을 보면 19대1부터 20대1 좀 낮은 데가 15대1 정도 되네요. 바이오 환경과학과가 조금 낮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한 20대1에서 15대1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뽑는 인원은 적죠. 이게 지금 동국대가 보여준 결과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솔직히 지금 경쟁률을 봤을 때 20몇 대 1에서 한 17대 1, 18대 1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홍대 거를 보겠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학부부터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가 많지 않지만 딱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뽑는 인원이 일단 많습니다. 한 학과마다 10명, 9명이 아니고요. 30명, 60명, 뭐 40명 이런 식으로 좀 인원수를 좀 많이 뽑아요. 학과가 적지만. 그리고 경쟁률을 보면 15대 1이 넘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 11대 1, 13대 1, 15대 1. 그런데 신소재 같은 경우도 거의 15대 1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14대 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동국대와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낮은 거죠.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의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홍대에 오는 아이들은 최저에 대한 부담감을 동국대 시험 보는 아이들보다는 솔직히 갖고 가야 돼요. 왜 그러면 탐구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건축학부 빼놓고는 동국대와 비주어 봤을 때 경쟁률이 되게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술 전에 대학교 하는 데 있어서 홍대와 동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뭐 그래봤자 경쟁률 몇 대 차이 안 나는데요. 그게 많이 차이 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대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만약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합격자가 발표되고 추가 합격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장단컨대 홍대보다 추가가 많이 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신 홍대는 60명 60명에서 30명 이렇게 40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추가가 동대보다 훨씬 잘 돌 거고요. 두 번째, 최저를 동대보다 홍대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가 더 많이 돌 수 있어요. 솔직히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붙으면 좋겠죠. 하지만 추가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좀 많은 데다가 지원하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추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국대는 홍대보다 경쟁률은 높은데 뽑는 인원은 적습니다. 홍대는 인원을 많이 뽑는데 경쟁률은 동대보다 낮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대학교가 논술 보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논술 수능 전에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좀 잘 따져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수능 전 논술해가지고 뭐 컨벤션이나 제가 많은 강연회를 다니면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날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겹치는지, 겹쳤을 때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유리한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논술은 같은 날짜가 겹친다라면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홍대나 동대처럼 어떠한 작은 차이가 있을 때는 잘 분석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진짜 중요하고 뽑는 인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제에는 뭐가 빠진 거냐면 문제 유형 패턴은 일단 빠졌겠죠. 우리 아이가 동국대 유형 패턴을 잘한다면 당연히 동대 보내야죠. 홍대가 아닌. 우리 아이가 홍대의 문제 유형 패턴을 잘한다면 완전 금상첨화겠죠. 대신 그런 것을 배제했을 때는 솔직히 경쟁률이나 이런 거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대나 홍대같이 이번에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홍대 쪽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우리 고1, 2 학생 여러분들 나중에
논술 날짜가 나왔을 때 그 논술 날짜를 좀 잘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날짜를, 그 대학 라인을 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갖고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제가 맞췄어요. 그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떠한 날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유리하게 찾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잘 꼼꼼히 따져 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확률 있게 다가설 수 있는 논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대입 컨설팅 분석 방송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